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시사 현안을 전문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 핫스팟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운동 본격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7대 특광 역시 소재 국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국립대학이죠. 인천대학. 여기에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1위라는 인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더해져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이면서 국제대회 협력처장을 맡고 계시는 홍진배 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성원 인천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김성원 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의대, 공공의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대, 의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공공이라고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청취자 여러분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AI로 검색하면 흔히 나오는 예. 얘기들입니다. 공공의료라고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창하게 얘기한 건데 풀어서 얘기하면 민간 의료에서 소홀하게 할 수 있는 필수 의료 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이런 것들의 분야를 공공의료가 이제 커버를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가 폐과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 질병원이. 그리고 산부인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응급의학과 이런 곳에 의사들이 안 가요. 네. 왜? 어렵고 사고 날 가능성이 높은데 돈은 못 버니까. 그래서 뭐 성형이나 미용이나 이런 쪽에 돈을 그렇죠. 잘 버는 곳에 민간 의료가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이런 필수 의료가 빵꾸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누가 했죠? 인천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했잖아요. 맨 처음에 민간 병원에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의사들이 갈라 그러나요? 봉급이 낮아서 못 가죠. 이러한 취약지역, 취약한 예. 분야의 공공 영역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하고 구분해서 공공의료라고 표현을 하는 예. 겁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요. 예. 근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없어가지고 애 낳기도 힘들고요. 뭐 지금 응급의학과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공공의대 이게 기존에 있는 뭐 국립의대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립의대 이런 건 좀 뭔가 많이 다릅니까? 공공의대 가면? 예, 다르죠. 뭐냐면은 서울대학교도 국립의대가 있죠. 예.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민간 다 의대들이 있죠. 있는데 그 의대는 일반적인 의사를 배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공의대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청소년과, 응급, 그다음에 산부인과 등 이런 필수 진료 과목에 투입될 그 공공의사를 양성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 의대를 공공의대라고 굳이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학비를 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러한 특수 목적을 위한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줍니다. 무료로 이제 의대를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무료로 다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대신에 뭐냐면은 등록금이나 국비로 다 지원을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러한 시설, 네. 공공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의료원 그리고 보건소 등의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안으로 지금 나온 건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요? 예, 일본도 한 10년 정도 복무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복무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공공의사를 키우는 대학이 공공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군 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학비로 다니고 이제 군 복무, 임복무하는 뭐 그런 비슷한 그거하고 거예요? 개념이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그런데 이런 공공의대 요즘에 좀 화두란 말이에요, 그죠? 또 예. 이재명 대통령의 또 공약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검토라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인천대학교 의대 설립 관련해서 이런 화두가 된 지금 이렇게 특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2023년 1월 달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에서 아주 상당히 쇼킹한 뉴스를 발표했어요. 보면은 전국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 치료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데 적게 치료하면 살 수 있는데 돌아가신 이런 사망률, 그리고 의사 수,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가. 예.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게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가 상당히 취약한 의료 취약지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 인천도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의료 취약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공병원 설치율이 예. 취약하고 특히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1위예요. 1위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도서가 있잖아요. 예. 적기에 치료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이나 전남도 산악 지역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든지 의사소 공공병원이 문제가 돼가지고 인천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를. 그런데 그거는 국립대학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인천대학에 공공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1위가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였군요. 인천경실련에서. 예.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인천대학교. 그러니까 공공의대가 필요하다. 또 인천대에서 나오셨는데요. 처장님, 홍재 처장님. 왜 인천대 이제 국립대잖아요. 근데 아직 의대가 없잖아요. 왜 다른 데 다 있는데 왜 없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대학교는 1979년에 인천공과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994년에 시립인천대학교를 거쳐서 2013년에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공과대라든가 인문사회대, 자연대 같은 기초 학문과 산업 중심의 학과를 키우는 데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 의대 설립은 당초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의과대학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국회 법 개정과 의대 정원 조정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대학이 하고 싶다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시설도 많이 들지요. 부속병원, 또 실습실, 교수진 등 큰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예산도 막대히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기존 의료계에서는 의사수 과잉이나 지역병원과의 경쟁을 걱정을 하고 정부, 지자체, 대학 간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홍진배 처장님이 인천대가 공립대이면서 의대가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홍진배 처장님, 지금 인천의 의대는 인하대학교하고 가천대 이렇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할 이유, 명분, 당위성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하대하고 가천대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립대 중심이라서 병원 운영도 수익 구조가 크고 졸업생의 진로도 보게 되면 개인 개원이나 대형병원 위주로 흐리기가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의대는 지역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목표입니다. 즉 응급, 감염병, 노인 분만처럼 수익이 적어도 꼭 필요한 분야를 전담한 인력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인천대는 또한 국립대학 법인으로 지역 거점 대학이고요. 예. 송도 등과 연계한 공공의료 연구, 국제 협력이 가능합니다. 또 인천시가 직접 예산 행정 협력을 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도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인천대가 가진 다양한 학문 산업 기반인 공학, 바이오, 데이터 등과 같은 것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천은 인구 대비 공공병상과 필수 의료 인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섬지역, 원도심, 노인 밀집 지역의 의료 공백이 큰 편이라 공공의대가 이런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인하대와 가천대는 민간 의료 중심, 인천대는 공공의대는 공공지역 필수 의료 중심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국립의대가 생긴다는 거죠. 인천대가 의대가 공공의대 생기게 되면은요. 그런데 지금 홍진배 처장님, 이게 인하대, 가천대 입학적으로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많지도 않습니다. 않고 우리 네. 인천대에 공공의대 생긴다고 한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지 않아요? 네, 좀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이렇게 입학 정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이라도 좀 생겨서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의대가 서로 생기면은요, 예. 국가가 별도로 정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인하대, 가천대 정원을 단순히 쪼개는 방식이 아니고요, 총 입학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인천의 인구가 굉장히 많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립 의대의 합산 정원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요, 공공의대가 신설이 되면 그만큼 의사 양성 규모가 유의미하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물론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유의미하다는 얘기네요. 일반 네, 민간 의대와 다르게 국립의대다 보니까 또 필수 의료, 필수 네. 진료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대한 유의미한 증가다.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처장님, 앞서 예.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1위 이게 인천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주 핫한 자료 많이 인용이 됐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이게 다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공의대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여기 공공의대 나오면 이제 10년 동안 의무에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복무죠? 이걸 하게 되면 뭐 도서 지역 아니면 무조건 인천에서 10년 동안 의사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개념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제도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공공의료 사관학교라고 하는 형태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립인천대가 공공의료 사관학교가 되면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까지 아마 포괄하는 인력 양성 기관이 될 겁니다. 아, 경기 그래서 지역까지요? 뭐냐면 한 지역만 하기에는 그 한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대학이 존재한다라는 건 너무 소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역을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남 지역, 예. 그다음에 경상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권역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예. 권역별로 국립의대가 공공의대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서울에는 이미 서울 의대가 있다라고 본다면 예. 경기 지역하고 인천을 커버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인력을 양성하면 1차적으로는 인천을 커버하지만 경기 지역도 취약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인력을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의사제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는 기존의 사립대나 국립대에다가 의대가 있는 곳에 몇 프로는 공공의사를 양성해 줘라고 위탁을 해가지고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것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확실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100%그 지역에 이제 공공의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 이 두 가지 것을 다 지역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인천대학은 그러면 어떤 형태가 인천의 의료 취약 현실이나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지역의사제. 지금 인천대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것까지 결정한 상황은 아닌 거죠? 지역의사제든 공공의료 사관학교든 일단 의대로 설립해달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네, 현재 그건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처장님, 공공의료 사관학교 아까 경인 지역을 만약 하게 되면요? 앞서 좀 지난 얘기를 합니다만 의대부터 생겨야 되는 문제인데 경인 지역으로의 공공의료를 하게 되면요?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반면에 취약 지역 중에서도 물론 인천은 그렇습니다만은 경기 지역에 또 서울 바로 붙은 또 핫한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뭐 안양, 뭐 아니면 성남 이런 데로 그것도 경기도잖아요. 그런 것도 뭐 어떻게 방지 장치가 만들어져야 근데 되겠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국립대학에 1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지점에서 경기도에는 국립대학이 종합대학이 없어요. 아, 경인권을 인천 그래서 공공의대가 다 커버할 수 인천대학이 있겠군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라는 예. 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격주로 모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지역별로 얼만큼 공공의사가 필요한가 이거를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이 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인천과 경인 지역을 커버한다면 어느 정도의 공공인력이 필요하지 예. 이런 걸 추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건 좋아요. 근데 인천이 아니라 경기도로 다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그러면 경쟁력 있는 대학에서 인천대학이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아, 그래요? 뭔가 좀 대안이 있겠죠. 뭐 어디 아니 다 인천 공공의대로 왔는데 다 졸업했더니 나 경기도에서 근무할래 이러면은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만든 특수 목적 의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선순위 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계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한번 또 하나 우려가요. 영진배 처장님. 네네. 이게 지금 이게 공공의대 졸업생들 어쨌거나 인천에서 복무를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뭐 지역의사제든 공공의료 사관학교든 그러면은 이게 비용 보수를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냐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동안 뭐 장학을 받았으니까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직업 선택을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논란 얘기가 반박하는 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대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모두 인천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또 수입이 제한되는 논란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입학
단계부터 네.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할 때 네. 졸업 후 몇 년간은 인천에서 근무라는 조건을 미리 설명을 하고요. 학생이 동의해야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강제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이제 자발적 동의가 강조돼야 갈등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합리적이고 유연한 의무 근무 기간으로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 이내 정도로 정해 지나치게 길지 않게 하고요. 근무 지역도 의료 취약지나 공공병원 등 여러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개인 사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출산, 또 질병, 연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유예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제적 보상과 생활 지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의무 근무를 하는 동안에 공공의료 수당을 지급하거나 주거 연구 지원을 제공한다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 차장님, 대한의사협회에서요. 현재 90% 이상의 의료기관이 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대 굳이 할 필요 없이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 영역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예. 사실 제가 봐도 좀 이거 좀 말이 안 들어갑니다만 될까 싶긴 한데 차장님이 이 얘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민간 부문이 지금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수 진료 과목 있죠. 아까 얘기했던 오픈런 얘기했던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는 폐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익 구조로 가다 보니까는 못 믿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음압시설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환자들 수용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간 병원은 어느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천의료원 등 공공시설에서 수용을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 당시 지원을 해준다고 민간에서 커버하라 그랬는데 다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은 불가피하게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분들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공공의료를 커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재 차장님, 이게 지금 공공의대가 인천대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천문학적 예산 소요가 따라올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에요? 공공의대 설립은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저희는 이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가와 인천시의 공동 투자가 핵심이고요. 공공의료 인력을 키우는 일이 공익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인프라 활용이 큰 장점이고요. 저희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와 송도 캠퍼스의 부지를 활용을 하고요. 건물을 조성하고 인천의료원 및 지역 대형 병원과 협력하면 실습과 장비 확보에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또 민간과 산학 협력을 통한 재원 마련도 가능할 것인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이나 국제기구와 같은 연구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장비와 연구비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확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고요. 차근히 하나씩 작은 규모의 학부나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공공투자, 기존 인프라 활용, 민간 협력, 단계적 확충을 묶어서 추진한다면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 차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 지역 150개 시민단체 결합설이 출범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의 활동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활동 이어갈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범시민협의회는 2023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홀대를 받아왔는데 왜 의료 취약진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 취약의 현실을 알리는 것에 상당히 역점을 뒀는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걸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이제 아쉬운 건 그런 겁니다. 신설을 하면 했지
왜 신설 검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특히나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검토를 떼야지 된다. 떼야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활동하는 것은 신설로서 구체적인 방안을 나오게끔 하는 요구를 지역의 정치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범시민협의회와 민주당 12명의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토론회를 열어서 그런 해법들을 어떻게 신설할 거냐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이렇게 계속 압박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12명 국회의원하고 토론회 일정 잡혔어요?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에서입니까? 네, 국회에서입니다. 그렇군요. 범시민협의회 공감대를 이루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의 설립 검토, 이것도 유의미하지만 이제는 그 검토를 떼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떼야죠, 그죠? 그런 홍준표 처장님,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북 전남 공공의대 신설 추진, 그리고 설립이라고 했지만 우리 인천 공공의대는 설립 검토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인데 그러면 인천대에서도 지금 범시민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검토를 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 정치권 그리고 정부죠, 그리고 우리 시민 상대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정부, 정치권, 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와 국회 쪽인데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과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와 기획지정부를 찾아가서 인천의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인력 필요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면서 국비 지원을 끌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인천 정치권과의 협력인데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공공의대 설립 지원 모임을 만들고 국회 토론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입법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초당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시민단체, 의료복지단체, 지역 언론이 함께하는 범시민협의체를 더 넓히고요. 대규모 서명운동과 여론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민과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도 정기적으로 열어서 공공의대의 필요성과 운영계획을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치, 시민 세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으로 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 속도를 높이고 전남처럼 정부, 정치권,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한두 개 좀 소개 더 해드리겠습니다. 7682님, 필수 의료 인력을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해서라도 인력을 골고루 분배해서 의료 차질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7682님 문자 주셨고요. 3344님 응원 문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끝으로요. 시간이 한 30초씩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천대 공공의료 설립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한 30초씩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처장님. 인천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의료 취약지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공공의료 시설도 부족을 하고 의사 수도 적고 특히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여전히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야 정치권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천에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진배 처장님도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인천대가 만약 공공의대가 설립이 된다면요, 우선적으로 필수 의료부터 챙기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노인 재료 같은 수익이 적지만 꼭 필요한 진료를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공공의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병과 협력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재정 내역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인천대학의 공공의대가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곁에 있는 공공의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에 우리 공공의대, 인천대 공공의대가 꼭 생기길 바라는 마음, 청취자 한마음 한뜻일 것입니다. 모든 정치권 그리고 인천대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인천대의 공공의대가 설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핫스팟 인천대학교 홍진배 국제대외협력처장,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김성원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